와,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여러분. 와, 드디어 4년 만에 전 세계 축제 월드컵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 방송이 나가는 오늘 새벽 4시에도 한국 경기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본방 다 챙겨보셨나요? 한국팀의 우승을 응원하는 그 마음 그대로 NHN 클라우드의 성공을 기원해 주시면 어떨까요? 자, 오늘은 반짝반짝 빛나는 NHN 클라우드의 신입사원을 모셔봤습니다. 이매원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NHN 클라우드에서 인턴 생활을 끝내고 7월부터 데이터 운영팀에서 근무를 시작한 반짝반짝 신입사원 이매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혜원님. 반짝반짝 신입사원. 네. 데이터 운영팀에서 근무하신다고요? 네. 그러면은 올해 초에 저희 웨비나에 출연하셨던 가림전이님이랑 같이 일하는 거 맞나요? 네, 맞아요. 가림전이님이랑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처음 이 웨비나를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데이터 운영팀이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간단히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물론이죠. 데이터 운영팀은 NHN에서 운영하는 여러 서비스의 RDBMS와 NoSQL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RDS 상품을 운영하는 팀입니다. 그 데이터베이스면은 서비스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그런 컴포넌트잖아요. 그 무게와 책임이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지금 신입사원으로서 어떠신가요? 지금은 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업무를 익혀서 NHN 클라우드 RDS를 사용하는 고객분들이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오, 결의에 찬 목소리를 딱 들으니까 벌써부터 든든해지는데요.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웨비나를 시작하기 전에 짧게 광고 2개만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 주제가 앱카드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웨비나를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앱카드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NHN 앱카드 신규 가입 고객은 첫 3개월 동안 무료 혜택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프로모션은 지금 이 웨비나가 방송되는 전날, 어제인 11월 28일까지였는데요. 오늘 이 웨비나를 보는 분들에 한해서 특별히 하루 더 이 혜택을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 12월부터 23년 2월까지 무료로 사용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NHN 클라우드 홈페이지에서 앱카드 프로모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광고는 지난달 웨비나는 Z컨버터와 인젠트와 함께한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솔루션이었는데요. 이 두 솔루션을 NHN 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에서 23년 3월까지 무려 3개월 동안 50%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 옆에 안내되는 화면을 참고해서 NHN 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에서 두 솔루션을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월드컵의 뜨거운 열기와 함께 NHN 클라우드의 새로운 소식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원님, 혹시 광주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가 인턴에 지원하던 때였으니까 작년 말이었던 것 같아요. 광주에 국가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건립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데이터 센터를 NHN이 운영한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혜원님께서 한번 광주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광주광역시가 인공지능 중심 도시 건설을 위해 추진 중인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사업의 핵심 시설이 바로 국가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입니다. 지금 제 옆에 보이는 조망도가 바로 앞으로 완공될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의 모습입니다. AI 제품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는 이 센터는 국내 최대 규모로 88.5 페타플롭의 연산 자원과 107 페타바이트 저장 공간을 갖춘 세계적인 수준의 데이터 센터 규모로 완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가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는 고성능 컴퓨팅이라고 부르는 HPC와 GPU 클라우드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구축되는데요. 막대한 구축 비용과 높은 운영 단가로 인해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사실상 접근이 불가능했던 HPC 중심의 새로운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한다고 합니다. 현재 구축 사업은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데요. 오는 12월에 준공될 예정이고 내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와, 이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구축하는 것을 NHN이 담당한다는 것이죠. 와, 88.5 페타플롭 어느 규모인지 상상이 되진 않는데요. 자,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고 설비가 갖춰지고 난 다음에는 이를 토대로 기업들을 유치하고 실증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로 다음 단계입니다. NHN이 앞으로 무려 10년간 2,1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임차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센터가 완공되기 전까지는 구축 규모의 10%인 8.85 페타플롭의 연산 자원을 NHN 클라우드에 임차에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 기회 막간의 홍보 시간, NHN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GPU 연산 자원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럼 NHN 클라우드에서는 인공지능 서비스 구축을 위해 어떤 자원을 제공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연산 자원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GPU 인스턴스는 우분투와 윈도우 인스턴스에서 GPU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한 인스턴스당 최대 2개의 GPU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딥러닝 인스턴스는 딥러닝에 필요한 필수 소프트웨어와 머신러닝 프레임워크가 미리 설치되어서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인스턴스인데요. 보다 편리하게 머신러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참! 그리고 이번 NHN 포워드에서 HPC 인프라 구축기에 대한 세션이 있었는데요. HPC, 하이퍼 퍼포먼스 컴퓨팅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HPC, 머신러닝과 인공지능 인프라는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앞으로 올라올 NHN 포워드 영상에서 이 세션을 꼭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한때는 머신러닝, 인공지능 이런 단어들이 매우 새롭게 들렸었잖아요. 근데 벌써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에 엄청나게 스며들고 있더라고요. 그 이면에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인프라가 뒷받침돼서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님은 혹시 일상생활에서 이런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생각보다 핸드폰 알람 설정을 할 때 음성으로 많이 등록을 해요. 누워있다가 다시 일어나서 알람 등록하기 귀찮을 때가 많아서요. 그리고 갤럭시 워치도 살 예정이라서 더 많은 기능을 편리하게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8월 웨비나에서 AI를 활용한 TTS 서비스를 소개한 적도 있었는데요. 궁금하신 분은 NHN 클라우드 온에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한번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행정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전환 사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행정안전부가 국민의 디지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기관의 클라우드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바로 행정 공공기관 클라우드 전환 사업인데요. 전문성 있는 민간 클라우드 센터와 협력하여 공공기관 정보 시스템의 보안성과 안정성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골자입니다. NHN 클라우드는 2022년 공공기관 클라우드 전환 사업에서 최대 점유율을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NHN 클라우드가 광폭 행보를 이어나가는 이 계획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성수님이 설명해 주셨듯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 혁신 발전 계획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모든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정보 시스템 만 90개를 클라우드로 전면 전환하는 정부 계획을 말합니다. 2025년까지 행정 공공기관 클라우드 전환율 100% 달성을 목표로 한다는데요. 국가안보, 수사와 재판, 그리고 국가기관의 내부 업무 처리를 제외한 정보 시스템은 보안과 안정성을 인증받은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하게 되는 걸까요? 공공기관이 정보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보안 인증, 즉 CSAP를 획득한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해야 됩니다. 지난 4월 웨비나에서 이 CSAP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했었는데요. CSAP가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4월 웨비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NHN 클라우드는 클라우드 보안 인증 CSAP를 어떻게 받고 있을까요? NHN 클라우드는 2017년 IaaS의 CSAP 인증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국내 CSP 최초로 파스타 인증을 받기도 하면서 IaaS뿐만 아니라 다양한 운영 환경을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2022년에는 비즈니스 연속성 경영 시스템인 ISO 22301 인증을 획득해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위기관리 능력과 비즈니스 영속성 운영 능력을 인증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안정적인 NHN 클라우드는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 CSP가 주도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활용 모델 지자체 시범 사업에서도 크게 두각을 나타내었는데요. 지자체 6곳 중 경남, 전남, 광주광역시 3곳을 확보하여 국내 CSP 중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해외에서는 AWS가 미국 중앙정보국 전용 클라우드를 구축하는 모델과 여러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모델이 대표적으로 거론되는데요.
한국에서는 NHN 클라우드가 전라남도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활용 모델의 좋은 예가 되고 있습니다. 커머스, 게임, 금융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축적된 역량으로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NHN 클라우드가 이제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와, 회사의 좋은 소식을 소개하니까 회원님의 눈이 엄청 초롱초롱해지셨는데요. 아직 신입사원이라 그런지 애사심이 폭발하는 게 엄청 많이 느껴지는데요. 자, 그러면 다음은 이달의 클라우드 용어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방금 클라우드 전환 사업을 이야기하면서 CSP라는 단어를 이야기했는데요. 회원님은 혹시 CSP랑 MSP 이 두 단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당연하죠. NHN 클라우드에서 일하다 보면 클라우드 지식이 많이 쌓이거든요. CSP,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약자로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라고 부르고요. MSP, 매니지드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약자로 관리형 서비스 공급자라고 부르죠. 그럼 제가 이 둘의 이점을 소개해 드릴게요. CSP는 자체 데이터 센터에 보유한 가상화 서버, 네트워크 상면 등 IT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 및 솔루션 전반을 콘솔로 제공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NHN 클라우드, AWS, MS 애저 등이 있죠. 반면 MSP는 CSP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고객 환경에 최적화된 구성으로 컨설팅하는 곳인데요. 비용, 성능 최적화 전략, 그리고 24시간 365일 장애 대응 등 클라우드 인프라 관련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합니다. 대표적으로 메가존과 베스핀 글로벌이 있죠. 근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국내 클라우드 시장은 이 CSP와 MSP가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 양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NHN 클라우드가 고객이 직접 연락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메가존 같은 MSP는 AWS 같은 글로벌 CSP나 아니면 국내 CSP의 서비스 도입을 컨설팅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많이 인식이 되었는데요. 최근에는 클라우드 전환 바람이 퍼지면서 국내 CSP는 전문 MSP와 파트너사 관계를 맺거나 직접 인수하면서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수님, 그럼 클라우드 서비스는 MSP를 통해야만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아무래도 기업은 시간과 비용을 핵심 비즈니스에 집중하는 것이 더 좋겠죠. 그래서 IT 매니지먼트를 아웃소싱하고자 한다면은 MSP를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최적입니다. 그리고 IT 인프라를 해당 기업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한다면 더욱 안전하고 수월하게 IT 인프라를 관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도 이런 웨비나와 클라우드 교육센터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MSP와 고객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정말 짧고 굵게 여러분들에게 NHN 클라우드의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회원님도 오늘 처음 한번 출연해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조금 떨렸지만 색다른 경험을 성수님과 함께 하게 되어서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웨비나가 끝나기 전에 항상 저희가 새로운 게스트가 오시면은 항상 하는 질문이 있어요. 회원님은 지금 직무가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은 DBA잖아요. DBA, 요즘에는 좀 개발자를 많이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제가 인턴 때 배정받은 팀이 데이터 운영팀인데요. 이때 저희 팀에서 사용하는 운영 관리 도구를 개발하는 일을 맡았었어요. 이때 SQL 쿼리문을 매우 많이 작성하게 되었는데 학부생 때에는 대규모 데이터를 관리할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좋은 성능을 따져가면서 쿼리문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성능을 고려하면서 쿼리를 짠다라는 개념이 저에게 되게 상당히 새롭게 다가왔었습니다. 아무래도 대규모 서비스에서는 성능이 최적화된 쿼리가 서비스의 품질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이런 점들이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DBA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와, 대부분은 그 SQL 쿼리문 만드는 거 거기서 머리 많이 쥐어뜯잖아요. 저도 직무는 시스템 엔지니어인데 가끔 쿼리 짤 일이 있거든요. 그때마다 이 SQL 때문에 머리 많이 쥐어뜯었습니다. 근데 그거에 흥미를 느껴서 이 직업으로 선택하게 된다니 대단하신데요. 자,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신입사원으로서 앞으로 NHN 클라우드를 위한 다짐 짧게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직 정말 부족한 게 많지만 열정적으로 배우고 꾸준히 성장하고 싶습니다.
DBA는 정확한 이론 지식과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경험을 쌓아서 NHN 클라우드의 DB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고객님들이 믿고 안전하게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만 마무리 인사를 한번 드려볼까요? 오늘도 시간 내주셔서 NHN 클라우드 온 웨비나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NHN 클라우드의 새로운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달에 만나요. 안녕.